가장 큰 명분은 12월에 있는 FOMC의 금리의 동결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게 좀 유동성 주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네. 명분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10월 10일 날 거의 200억 달러 규모의 큰 청산이 있었다 보니까 그 여진이 좀 계속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서 한 8만 5천 달러 부근에 지금 비트코인이 내려와 있는데, 이 정도면 시즌이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여론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리플 빅뱅의 저자이시죠. 문창호 작가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작가님 또 모시자마자 비트코인이 막 폭락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지금 코인 시장이 아주 지금 뭐 아수라장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알트 코인들도 정말 안 좋았지만 비트코인은 좀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한화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이 정도 막 빠진 거 아닌가요? 순식간에? 그쵸, 한 30% 정도 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또 쭉 빠지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시즌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뭐 우선은 이게 왜 빠지고 있는 건지 한번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큰 명분은 12월에 있는 FOMC의 금리의 동결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게 좀 유동성 주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네. 명분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10월 10일 날 거의 200억 달러 규모의 큰 청산이 있었다 보니까 그 여진이 좀 계속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셧다운이 종료가 됐잖아요. 네. 최장 기간으로 한 43일 정도 길어졌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고용지표랑 뭐 물가지표 이런 게 다 밀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연쇄적으로 연준 내부적인 어떤 분열을 또 일으키면서 누군가는 또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누군가는 인하해야 된다, 또 이런 식의 좀 갈등을 빚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자산 시장이 거품이다, 혹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났다, 이렇게 조금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죠. 또 이제 전통적인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도 비트코인 반감기 기준으로 해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이제 정점에 다다르는 그 시기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반감기가 작년 4월 20일 정도에 있었거든요. 1년 6개월을 더했을 때 한 10월 11월 딱 지금 이 순간이랑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서 한 8만 5천 달러 부근에 지금 비트코인이 내려와 있는데, 이 정도면 시즌이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여론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그 금리 인하를 한번 했을 때도 금리 인하 했는데 뭐 별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코인 시장에 뭐 돈이 안 온다 이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나 뭐 인상 뭐 이런 우려들이 생기니까 이제 있던 돈들도 나가는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사실 뭐 유동성 자체가 겉으로는 뭐가 풀리는 것 같은 인하가 조금씩 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부라든지 연준에서 아직까지는 QT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12월 1일부터는 이제 QT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겠다. 그 말은즉슨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제 영래포 잔고만 보더라도 계속 잔고가 빠져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유동성을 시장으로 방출시키진 않은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제 정말로 시즌 종료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사이클 또 3, 4년 뒤가 되겠죠. 그거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이번 사이클 자체는 이 반감기로부터 1년에서 1년 반은 지난 건 맞지만 과거에는 유동성 사이클과 이게 맞아떨어졌다면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들어오는 그 물이 들어오는 시점이 뒤로 좀 밀린 상황이거든요. 뭐 그 중간에 셧다운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변수가 생겨가지고 계속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연준의 스탠스나 또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 자금을 준비하는 것, 또 연준의 의장이 바꿀 수 있는 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사이클 종료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뭐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받아들인 수익의 뭐 어느 정도 한 국민들한테 2,000달러 정도는 나눠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의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또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는 뭐 1인 평균 소득이 뭐 한 10만 달러 미만의 사람들한테만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에는 약간의 돈이 좀 풀릴 수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연준 자체에서도 이제 이번엔 동결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한 6대4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9월 고용지표 자체가 오히려 단단하게 나와가지고 또 추가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저는 결국에는 연준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영래포 잔고라고 해서 연준이 금융기관에 빌리는 돈을 얘기하거든요. 그 자금은 이제 거의 고갈이 됐어요. 즉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흡수할 유동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QT에서 QE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고 있고 한 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연준을 바라볼 때 당연히 연준 이사회 그 중에서 이제 제롬 파월의 언급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또 뉴욕 연은이라고 해서 이 네. 상임 투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 50개 주정부가 있고 이 50개 주를 또 12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투표권을 12개 가져가는데 그중에 이제 이사회가 7개를 가져가고 이제 그중에 나머지 5개 중에 한 투표권을 이제 뉴욕 연은에서 영구적으로 가져가거든요. 네. 이제 이 프라이머리 딜러와도 굉장히 유착 관계가 큰데 지금 현재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그런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스탠딩 레포 패슬리티라고 해가지고 상설 레포 기구 이것도 이제 유동성 공급 장치거든요. 조만간 요거를 활용해서 지금 PD들과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얘기를 좀 나눌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인 베스 헤맥이라는 사람도 지금 현재 어떤 스탠스냐면 대차 대조표 자체를 연준에서 이제는 확장시킬 기조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 네. 이런 식의 그들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물론 12월 자체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객관적으로는 커 보이지만 앞으로 올해가 넘어가고 내년 상반기가 넘어갈수록 점점 연준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바뀌고 돈을 정말로 QT에서 QE로 전환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와 이 유동성과는 밀접함이 굉장히 높거든요. 상관계수가 거의 0.9 이상에 달하기에 네. 저는 지금 현재 시즌 종료가 아니라 조금 더 시계열이 길게 늘어지는 하나의 시즌 종료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랑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유사하던데. 맞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은 앞으로 좀 잠깐은 뭐 동결이나 이런 이벤트는 있겠지만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일시적인 이벤트 같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연준에서도 어쨌든 양적 긴축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대차 대조표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연준의 이 밸런스 시트 자체가 이제 상방으로 트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약 6.6조 달러에 있는 그 방향성이 이제는 하향이 아니라 상방으로 올라간다. 한마디로 돈을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에 공급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을 내려가지고 돈을 더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서 이제 시장을 부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오히려 뭐 연초에 뭐 4월에 막 갑자기 막 주식들 막 빠진 것처럼 약간 일종의 어찌 보면 약간 좀 이벤트가 생기긴 한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네, 저는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가격적인 부분이 내려온 것이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기관들 또한 손바뀜이 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시즌 종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뭐 블랙록에서 자금 유출이 나오고 있다. 네. 혹은 뭐 오래된 고래들이 팔고 있다. 이런 식의 말씀 주시는데 사실상 블랙록 자체적으로 지금 뭐 유출을 하면서 빼고 있는 게 아니라 블랙록 현물 ETF를 가지고 있는 몇몇 기관들이 이제 빼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ETF 플로우 자체에 이제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유출이 보이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만 보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한 65만 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블랙록은 그를 훨씬 상회하는 약 75만 개 정도를 이미 홀딩을 하고 있어요. 네. 꾸준히 이제 고객을 유치하면서 당연히 이제 순유출과 순유입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고래 중에 굉장히 큰 고래 한 13억 달러 정도를 매도했거든요. 실제로 네. 비트코인을. 그 고래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 정도면은 내가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분할 익절을 한 건데 그 고래 포지션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제 온체인 지표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언제부터 투자했느냐 봤더니 2011년부터 투자했고 그때 가격이 5달러. 아, 5달러. 그때 2011년 6월 달이 가장 피크치를 찍었던 건데 한 25달러에서 30달러가 가장 피크치였거든요. 네. 한마디로 5만 원 밑에서 비트코인을 주었던 고래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반감기를 기준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항상 사이클 탑을 찍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5만 원에 샀다가 1억 3천만 원, 1억 2천만 원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네. 당연히 합리적으로 분할 익절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하나의 뉴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블랙록이 던졌다, 비트코인 고래, 뭐 올드 갱스터가 던졌다라고 해서 시즌 종료라고 보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연준의 스탠스, 내년 트럼프의 중간 자금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지 이제 조만간 또 도널드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새롭게 바꾸려고 또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지명자를 완전히 딱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면 반드시 또 비둘기파일 확률이 높거든요.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지 케빈 헤셋이라든지 케빈 워시 아마 3명 중에 1명이 될 텐데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CEO 제니 존슨 같은 경우도 향후 5년 내에 디파이 생태계와 금융 생태계가 융합이 되면서 디지털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앞으로 5년 정도 앞으로 이제 향후 내다봤을 때 법과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 이게 네. 증권인지 상품인지 아직 가이드라인조차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새롭게 웹 3.0이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가미되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단순하게 뭐 시즌 종료니 뭐 시즌이 시작되니 어떤 코인이 쓰레기니 아니니 요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것들이고 현물 ETF도 요즘에 비트이더 말고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네. 코인들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내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막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 거는 마침 시기도 딱 그 말씀하셨던 그 반감기 타이밍에 또 맞기도 했고 뭐 고래 아까 그분이 뭐 던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우선은 좀 겁나니까 막 사람들도 같이 던지는 그러니까 이런 투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기관들 몇몇 기관들도 던지고 있는 것도 맞고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소매 투자자들 개인분들께서도 이제 시즌 종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되면서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 좀 크게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코인 시장 쪽도 이제 심리가 많이 작동을 하니까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는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차트가 무너졌네, 뭐 심리가 무너졌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은 약간 그러면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약간 당분간 좀 하락 여지도 좀 있어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 차트적 패턴만 미루어 보더라도 정말 시즌 종료라고 실제로도 보여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과거 사이클과 다른 건 그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기와 지금 약간 엇박자를 타고 있다라는 게 다른 점인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여진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도 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뭐 유의미한 금리가 뭐 인하가 됐어요.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실제 막 동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더 내려가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정도면 충분히 내려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막 더 내려갈 여지들도 많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바닥을 잡으면 너무 좋겠지만 항상 뭐 한 무릎 정도에 사서 어깨 정도에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그게 지금 발바닥인지 무릎인지 정강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릎 아래 정도에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상당히 내려온 건 상당히 맞다. 내려온 거는 맞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뭐 조금 더 일시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면 반드시 유동성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지표들과 그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즌 종료를 예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찬스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들을 조금씩이라도 DCA 하면서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참 빠지면 산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뭐 얼마에 딱 걸어놓고 뭐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막상 빠지면 못 사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근데 한번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뭐 갑자기 바뀐 건 없으니까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사실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죠. 크립토 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만 보더라도 극단적 공포입니다. 네. 익스트림 피어 구간이어서 정말 점점 이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쩌면 이 영상에 대한 조회수도 평상시보다는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쟁여놓고 사놔야지만 추후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대중들과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생각의 힘을 좀 더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또 무엇보다 기관들이 지금 현재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 아이비리그 중에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3분기 13F 보고서가 나왔는데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의 한 3배 정도 이상 가까이 수량을 눌렸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금 중에 상위 1등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데도 투자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실물 금보다도 더 높게 투자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한 20%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아부다비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네. 수도이죠. 그 투자청에서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들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JP모건에서도 이제
이제 연말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활용한 담보 대출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제도권은 편입이 되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CFTC에 대한 이제 위원장 자체도 마이클 셀릭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SEC 위원으로 있었다가 친크립토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점점 이제 인준 절차를 또 밟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미 SEC의 위원장은 친크립토고 이제 CFTC 상품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 기관의 수장 자체도 친크립토의 기조를 가지신 분이 입성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또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XRP나 솔라나나 이제 심지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ETF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상장이 되고 있고 이제 거래가 조만간 시작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적인 펀더멘탈을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하방이 아니라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비트코인이 뭐 이 정도 빠지는 일이 뭐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뭐 이만큼 빠졌다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게 그동안의 뭐 패턴이었는데 최근에 좀 안정적으로 좀 가길래 이제 좀 바뀌었나 했는데 역시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받기도 하고.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볼 때 이제는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도 시장 캐파가 좀 커졌잖아요. 네. 현물 ETF도 들어오고 뭐 월가 금융기관도 들어오고 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단위로도 막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봤을 때 우리가 암호화폐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를 좀 이제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사이클 관점에서만 수요 공급만 봤다면 이제는 매크로 관점과 이 유동성 지표 관점을 바라보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것도 맞고 12월에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객관적으로 높게 점쳐지는 것도 맞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혹은 내년 중간 선거까지 시계를 길게 놓고 본다면 트리거가 여러 가지 나오면서 순환이 될 수 있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트래티지 거기도 지금 매도를 했다 뭐 제가 어디서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그냥 스트래티지는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뭐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이클 세일러 수장이 뭐 오렌지 점을 본인의 트위터에 찍으면서 네. 오렌지색이 비트코인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추매를 하고 있고 또 메타플래닛이라고 해서 일본판 스트래티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최근에 우선주를 발행하면서까지 비트코인을 추매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금융 엘리트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구나. 왜냐하면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닛의 쩐주를 보면 블랙록, 피델리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요런 유대계 금융 엘리트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들이 시즌 종료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캐시우드 같은 그 돈나먼이라고 불리우는 아크인베스트 수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트마인이라든지 서클이라든지 블리시와 같은 거래소 주식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이제 톰리가 이끌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계속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목표가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의 5% 정도, 대략 600만 개 정도를 모으는 게 목표인데 벌써 350만 개를 넘게 모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그들의 목표를 달성을 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완전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DAT 기업의 움직임이라든지 아까 언급드렸던 뭐 연기금 펀드, 국가 단위의 움직임, 하버드 대학교 같은 이런 유수 대학들의 운용 기금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도 그런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산에 대한 미래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급락을 해주면 오히려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좀 싸게 살 수 있겠다. 원래는 좀 사기 좀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이제 확신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약간 두 사람의 어떤 그 마인드가 완전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항상 그 뭔가 코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은 깰 필요는 없다 지금. 저는 물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의제 자체가 실생활로 들어오는 거는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그런 자동화 시대가 올 거고 디지털 시대 또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부다비 쪽 가가지고 이제 연설한 걸 보게 되면 로봇 휴머노이드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인공지능으로 결제가 되면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텐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암호화폐들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더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시간차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격은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런 급락장, 조정장을 뭐 즐기긴 당연히 어렵죠.
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더 내가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앞으로 어떤 코인들을 더 집중적으로 내가 모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닐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생기면 좀 추가 매집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립 매수를 좀 다시 시작을 해라. 이게 뭐 지금의 대응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꾸준히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게 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샤프 비율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DCA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먹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저는 유동성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좀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돈 벌려면 좀 한번 이렇게 위기도 오고 하는데 이거 못 참으면 사실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